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직 펀드 매니저가 운용하는 주식 경제 채널 86번가입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유상증자로 돈 버는 법 대공개입니다. 일반적으로 유상증자라고 하면 재무구조에 문제가 있는 기업이 자금이 필요할 때 하는 것이란 생각이 드실 겁니다. 주가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건 두말할 나위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기존 통념과는 정반대로 유상증자로 돈 버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체크하셔야 할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유상증자하는 기업의 직원 수가 몇 명인가? 둘째,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경우 공모 발행인가? 먼저 유상증자의 경우 직원 수를 체크하셔야 합니다. 기업은 증자 시 우리 사주 물량을 최대 20%까지 배정합니다. 가령 1000억을 증자하는데 우리 사주 쪽으로 최대한 배정하면 직원들은 200억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직원 수가 10명밖에 안 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아무리 좋은 내용을 가진 유상증자라 하더라도 우리 사주 배정 물량에서 실권주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평범한 직장인, 게다가 사원까지 섞여 있는데 어떻게 20억씩이나 주식을 청약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발생한 실권주는 대부분의 경우 일반 공모로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재미난 점은 모든 종류의 실권주를 시장이 매우 나쁘게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직원 수 대비 금액이 너무 컸던 것 뿐인데 말이지요. 실제 사례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먼저 메리츠 금융지주입니다. 메리츠 금융지주는 2014년 7월 1663억을 유상증자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당시에 본격적인 수익성 증가가 기대되는 자회사 메리츠 화재의 지분 추가 취득과 초고속 성장하는 자회사 메리츠 캐피탈의 레버리지 비율을 미리 늘려두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즉, 자회사의 성장이 가속화될 수 있는 시기에 자금을 투입하는 좋은 내용의 증자였습니다. 실제 자회사들의 실적이 그 이후에 보시는 바와 같이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직원들도 돈을 벌었으면 하는 마음에 회사에서는 가능한 최대 물량을 우리 사주로 배정하였고 그 금액이 116억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직원이 22명에 불과하였고 이는 한 사람당 5억 3천만 원씩 받아야 함을 의미했습니다. 사원도 포함된 인원인데 5억 3천만 원을 어떻게 청약할 수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실권이 발생하였습니다. 결국 약 40만 주의 실권주가 발생하여 일반 공모를 진행하게 되었고 경쟁률은 약 123대 1이었습니다. 이번 SK바이오팜 공모에서도 느끼셨겠지만 이처럼 확실한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레버리지를 일으켜 청약받을 수 있는 주식 수를 늘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당시의 주가 흐름인데요. 만약 1억 원을 청약했다면 약 81만 원 정도를 5,910원에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10월 13일 종가가 8,250원으로 유상증자 가격 대비 40% 높았습니다. 따라서 113만 원으로 금액이 커졌을 것입니다. 즉 잠시 1억을 빌려와 청약을 넣으면 113만 원의 수익이 발생했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대단한 금액은 아니지만 거의 위험 없이 짭짤한 수익을 올린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아모레퍼시픽 그룹 사례입니다. 아모레퍼시픽 그룹은 2019년 10월 자회사의 주가가 낮아진 틈을 타서 향후 성장을 위한 지원 명목으로 아모레퍼시픽 주식을 취득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취득에 필요한 금액을 아모레퍼시픽 그룹 증자로 마련하기로 합니다. 승계의 목적도 합쳐져서 향후 보통주로 전환되는 우선주를 발행합니다. 여기서도 우리 사주 배정 물량은 473억인데 직원이 118명으로 직원당 4억을 청약해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실권이 발생했고 이는 일반 공모로 나왔습니다. 경쟁률이 80대 1이었고 앞선 사례와 마찬가지로 레버리지를 일으켰다면 좋은 결과로 이어졌을 것입니다. 만약 1억 원을 청약했다면 약 125만 원 정도를 33,350원에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12월 26일 종가가 54,100원으로
유상증자 가격 대비 62% 높았습니다. 따라서 202만 원으로 금액이 커졌을 것입니다. 즉, 잠시 1억을 빌려와 청약을 넣으면 202만 원의 수익이 발생했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회사의 공통점은 증자의 내용이 좋으면서 직원이 적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조건을 충족시키는 주식은 보통 지주회사입니다. 사실상 그룹 관리만 하기 때문에 덩치는 매우 크지만 직원은 소수입니다. 또한 지주회사는 대주주의 이익과 직결되기 때문에 내용이 나쁜 증자가 나오기 어렵습니다. 향후 비슷한 사례의 증자가 나온다면 이 영상을 꼭 기억하셔서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 사채가 발행되는 경우 공모 발행에는 관심을 가지셔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CB, BW는 3호 발행이 이루어집니다. 투자자를 이미 마련해 두고서 해당 투자자에게만 발행을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여러 사정으로 공모 발행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이 경우 투자 매력에 비해 경쟁률이 낮은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유는 기관 투자자 참여가 어려워서입니다. 기관 투자자의 경우 펀드 약관이나 내부 컴플라이언스 규정에 따라 일반적인 상장 주식이 아닌 CB나 BW는 펀드에 보유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현대로템이 기존 주주 대상으로 CB를 발행하였습니다. 당시 현대차도 참여를 안 해서 실권주가 늘어난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기관 투자자들이 청약하기에 제약사항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다수의 기존 현대로템 보유 기관 투자자들이 청약을 하지 않았고 이는 실권으로 이어집니다. 특히나 국민연금이 참여를 하지 않았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만 앞서 언급한 이유가 크므로 별다른 악재가 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역시나 시장은 이유가 무엇이든 실권이 낮다는 사실 자체를 싫어합니다. 비록 당시 현대로템 주가가 15,000원에서 16,000원으로 CB 권리 행사 가격 9,750원보다 훨씬 위에 있었고 발행 수익률이 3.7%에 달한다 할지라도 말이지요. 이런 경우 실권주의 일반 공모 청약에 레버리지를 일으켜 들어가는 전략은 매우 좋습니다. 이처럼 자주 있지는 않지만 제도의 빈틈을 노리면 매우 낮은 위험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증자 이벤트에서 존재합니다. 기회를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86번가에서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다루어 주었으면 하는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